자,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제목이 총액법의 이해잖아요. 그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요,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는 게 설정액이죠, 설정액. 우리 보충법이라 하죠, 보충법. 그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11장 챕터는 총액법으로 해요, 세법이. 일단 승질 나겠죠. 그래서 총액법을 이해를 하셔야 여기는 총액법을 이해를 못하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세무조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총액법 하기 전에요. 일단 보충법 가지고 일단 설명 먼저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채권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권의 차감 계정이면 우리가 자산을 빼는 놈이니까 얘는 대변태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이 숫자는 임의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가 대변. 그죠? 그리고 우리 대손 충당금은 언제 감소하냐면 실제로 대손 확정됐을 때 대손 충당금 먼저 상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대손이 확정됐다라는 뜻. 자, 그리고 우리가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 충당금 살리죠. 그죠? 그리고 설정이 여기 오른쪽 대변이고요. 대손 충당금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기말이 기초하고 반대편 차변 이렇게. 그래요. 자, 이거 그는 보충법 회계처리 한번 해볼게요. 보충법. 이거는 여러분들 뭐 회계 때 배우신 거예요. 자, 1월 1일 날 세무조 없죠, 여러분들? 세무조 그냥 전기월만 하면 끝이니까 없고. 자, 실제로 우리가 대손이 확정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대변으로 채권 까고요. 그렇죠? 그다음 차변으로 대손 충당금 상기하죠, 여러분들. 자, 그랬다가 실제로 회수하면 차변에 받은 거 적고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충법은 아까 있던 퇴충이랑 연충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기말에 120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얼마는 있냐면 기초에 100원 있었다가 40원 감소했으니까 60원. 그랬다가 다시 10이 증가했으니까 설정전 잔액은 70원. 그렇죠? 그래서 50원을 설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50,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 그렇죠? 요게 보충법. 그렇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세법은 요 대손 충당금 쪽 있죠? 요 대손 충당금 쪽은 무조건 총액법으로 해요.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세법은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총액법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충법 회계 처리하고 비교하시면 절대 세무조 못합니다. 알죠? 그래서 세법이 요 대손 충당금을 총액법 쓰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장부가 보충법으로 처리한 걸 총액법으로 돌릴 줄 아셔야 돼요. 알죠? 그럼 일단 총액법이 먼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총액법은 뭐냐면 요게 이 120원 있잖아요. 이 120원이 단기 말에 대손 예상액이죠. 120원 못 받을 것 같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총액법은요. 여기 총액법. 총액법은 여기 단기 말에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하래요. 단기 말에 대손 예상액 120원 있잖아요. 얘를 전부 다 설정하래요, 일단.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비용은 단기 개념이잖아요. 단기 개념. 맞죠? 근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잔액이니까 누적이란 말이에요. 누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 자산에서 했었지만 잔액이라는 건 우리가 누적인데, 그렇죠?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단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과거와 단기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냥 비용으로. 예를 들어 보면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총액법 자체는 무조건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 있죠?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무조건 전부 다 설정하래, 무조건.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그렇게 하래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12월 3 전기말 있죠, 전기말. 자, 지금이 2기라고 가정, 2기. 지금이 2기라고 가정해볼게요, 2기. 2기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총액법은 1기 말, 요 기초가 전년도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말에 100원을 다 설정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전년도 말에 총익법은 물론 보충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기라고 가정 이기 맞죠? 지금 이기면 우리가 이 기초는 전기말 1기니까 맞죠? 그럼 1기에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었을 설정전 잔액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손 충당금 100 비용 100 이게 지금 올해 연도가 2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뭐예요, 보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충법 뭐냐면 전년도 말에 100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못 받은 것도 아니죠. 못 받을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미리 비용했잖아요. 미리 비용했으니까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니까 대손충당금하고 상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총액법은 뭐냐면 무조건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무조건 비용해버리래. 다 설정하래요. 다 비용.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120원은 1기의 대손 예상액과 2기의 대손 예상액을 한꺼번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우리가 이거 설정에 120원 있죠. 얘는 요 비용 100원이 여기에 한 번 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 우리가 누적이잖아요. 누적. 맞죠? 잔액이라는 건 누적이니까 전년도 말에 비용 대손 예상액이 여기 한 번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잔액이라는 게 누적이니까 1기와 2기의 누적을 한꺼번에 해버린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래요. 그냥 일단 이렇게 하래. 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왜 보충법은 50원만 설정하냐면 이미 설정 전 잔액이 70원 있으니까 여러분 50원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총액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하기 위해서는 설정 전 잔액이 얼마면 될까요? 설정 전 잔액이 0이면 120원 다 설정할 수 있잖아요. 맞죠? 아니, 우리 보충법에서 만약에 설정 전 잔액이 0이면 120다 설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보충법은 설정 전 잔액이 70원 있으니까 50원만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거죠. 근데 총액법은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다 설정하래, 그냥.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없으면 120원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총액법은 전년도 말에 설정한 거 있죠? 전년도 말에 설정한 거를 1월 1일에 다 환입하고 시작을 해요. 환입. 우리가 환입이 뭐였었냐면 어저께도 배웠었지만 반대로 우리가 설정액이 마이너스인 걸 환입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손충당금 100원 있잖아요. 대변에 얘를 기초에 차변으로 없애요. 없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기초에 0이 되겠죠. 이 분계를 취소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환입이다라는 게 원래는 비용을 차감합니다. 원래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세법은 비용을 차감하나 수익을 증가시키나 같은 거니까. 맞죠? 그래서 미리 비용한 걸 수익으로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세요? 그리고 우리 정확하게 총액법은 뜻이 뭐였냐면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손익 잡는 게 총액법이었잖아요. 보세요. 자, 한번 보시면 그러면 내가 1월 1일 날 미리 비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총액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 없애면서 수익을 취소했기 때문에 비용 미리 한 걸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자 이 분계를 통해서 미리 비용한 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40원 못 받았죠. 40원을 못 받았을 때 비용할 수 있어요. 왜 보충법은 미리 비용할 수 없대요. 전년도 말에 미리 대손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비용했잖아요. 1월 1일 환입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미리 비용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손이 확정됐을 때 대손 충당금을 상기하는 거예요. 보충법은. 근데 총액법은 1월 1일 날 미리 비용한 걸 수익으로 취소해버리잖아요.
취소하니까 미리 비용한 게 없어요.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떼어 먹혔을 때 이제 비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실게요. 자, 여기는 제목이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다른 말이에요. 뭐냐면, 여기, 해보세요. 자, 여기 우리가 실제로 40 못 받았죠? 그럼 대변에 채권 40 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변에 이제 비용해도 되죠. 미리 비용한 거 1월 1일 날 수익으로 취소해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이죠, 이거는.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비용으로 하는 걸 세법에서는 대손금이라고 불러요. 대손금. 이게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세법상 대손금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송금 처리하는 걸 대손금이라고 불러요. 승질나지 갑자기. 그래서 이름이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이에요. 자, 이 화면 보시면 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회수했을 때 대손충당금을 살리냐면 떼어 먹혔을 때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잖아요. 보충법은. 맞죠? 그러니까 회수하면 대손충당금을 살려야지. 하지만 총액법은 대손이 확정될 때 비용 처리하죠. 비용 처리하니까 회수하면 수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되세요? 아니, 논리. 보충법은 떼어 먹혔을 때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니까 회수하면 다시 대손금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총액법은 떼어 먹혔을 때 대손금 비용 처리하잖아요.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회수할 때 수익자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전 잔액이 없죠? 없잖아요. 기초에 대손충당금 환입하고 시작하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120원의 대손충당금을 다 설정할 수 있는 거, 설정전 잔액이 없기 때문에 1월 1일 환입하고 시작하니까. 되세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총액보충법이랑 총액법이랑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즉시상각의제에서도 최종적인 결론이 같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일단 총액법은 뭐냐면, 잘 보세요. 총액법은 잘 봐요. 총액법은 뭐냐면, 여기, 비용, 수익, 이거 비용이에요. 비용, 수익. 뭐예요? 여기. 우리 대손충당금이 채권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부채. 그러면 대손충당금,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비용 다 적고 있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때 보세요. 우리가 보충법 같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이 기말에 얼마냐 보세요. 기말에 얼마냐면 대손충당금이 기초에 100 있었죠? 100 있었다가 40 가니까 60이잖아요. 여기까지 60. 다시 10 살리니까 70. 다시 50 증가시키니까 120, 이제 120. 120. 그래서 기말에 대충 120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단기에 비용 얼마 처리해요? 보충법은. 단기에 비용 얼마 처리하면 50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 비용 150 아닌가요? 라고 하면 죽일 거예요. 왜요? 비용은 단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대손충당금은 누적이고, 맞죠? 그래서 우리 누적이냐 단기가 되게 중요해요. 손익은 단기 개념. 대손충당금은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 누적 개념. 얘는 2월 돼요. 얘는 2월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단기의 비용은 50이에요, 50. 맞죠? 죽일 거예요, 좀 그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알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죽일 거예요라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액법 가볼게요. 총액법. 자, 총액법은
기말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기말에 우리 대손 충당금은 2월 낸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대손 충당금 기초에 100원 있던 거 우리 전년도 말에 설정한 거 다 취소하잖아요. 환입시키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0이에요. 0이었다가 120원을 한꺼번에 설정해 버리죠. 대손 충당금. 그래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 총액법도 똑같이 120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비용 해볼게요. 수익 비용. 자, 수익 비용은 단기 개념이니까 위에 거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위에 거 보면 난리나? 예. 자, 그러면 수익이 총 110이죠. 단기에 수익이 총 110 맞죠? 110 맞죠? 수업 좀. 110. 예. 그 다음에 단기의 비용 얼마예요, 총? 대손금도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비용이니까 160이죠. 그럼 달라요? 똑같아요. 왜냐면 이익의 차이 없잖아요. 여기 비용이 50 증가니까 단기 이익 50 감소, 보충법. 총액법, 수익 110 증가, 비용은 160 증가니까 결론적으로 이익 50 감소해요. 됐죠? 그래서 보충법하고 총액법은 같아요. 됐죠? 같은데 어쩌겠어. 세법은 무조건 총액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장부, 근데 우리 시험에선 장부는 어떻게 줄지 알까요? 무조건 보충법으로 처리해요. 보충법으로 치면 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보충법을 총액법으로 돌려서 해석을 분계를 할 줄 아셔야 세무조정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빨리 해볼게요. 뭐냐면 자 외우세요. 자,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네. 자 뭐냐? 자 우리가 장부에서 보충법으로 시험에 분계라든지 말 문제로 줄 거예요. 말로요. 그걸 총액법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돌리시냐? 자, 들어보세요. 총액법은 기말의 대손 충당금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 있죠. 우리가 대손 충당금 잔액이다라는 건 대손 예상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액법은 기말에 대손 예상액,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다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설정 전 잔액이 없어야 되니까 기초에 무조건 환입하고 시작을 해요. 알죠? 그래서 환입하는 분계를 1월 1일 날 해요. 이거 조심하시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보충법은 어떻게 시험에 내냐면 회사가 실제로 못 받게 된 걸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다. 주로 이렇게 출제합니다. 보충법에 따라서. 근데 총액법은 미리 비용한 걸 1월 1일 날 취소하고 시작하잖아요. 취소했으니까 미리 비용한 게 없죠, 이제는. 없으니까 대손금이라는 비용 처리했다라고 돌리셔야 돼요. 요거 두 번째. 회사가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한 건 총액법으로 돌리면 대손금 처리한 거예요. 알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험에 회수는 낸 적 없어요. 낸 적 없지만 혹시나 높아심에. 자, 우리 보충법은 회수하면 대손충당금을 살리죠. 하지만 세법은 우리가 회수하면 미리 못 받았을 때 비용 처리하니까 받았을 땐 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액법은 기말의 대손 예상액 전부를 설정해요. 됐죠? 이거 조심.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대손금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세법상 대손금이에요. 대손 충당금은요. 못 받아서 비용이 아니라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걸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요. 대손금하고 대손 충당금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대손금은 명확하게 못 받은 걸 비용하는 거. 대손 충당금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비용하는 거. 승질나죠. 10장부터 막 그죠. 외부적인 해서 승질나죠.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10장, 11장 제일 싫어하세요, 실제로. 여기 법인세 하시는 분들이. 예.
자, 근데 보실게요. 자, 근데 보시면 여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음, 자, 회사가 여기 대손 처리한 40원 있죠? 대손 처리한 40원 있잖아요. 이 중에서 10원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가 요트 살 돈을 빌려줬대요.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죠. 대표이사가 요트 살 돈 10원을 빌려줬대. 10원? 10원을 빌려줬는데 대표이사가 요트 사다가 죽었어. 빠져가지고. 응? 아, 근데 일단 대손이 확정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장부에서는 대손 처리할까 안 할까요? 하죠. 왜냐면 장부는 우리가 세법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았으면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 맞죠? 근데 세법은 그거 나중에 좀 이따 우리 3교시 때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손금은 손금으로 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맞죠? 왜냐면 업무 무관하게 빌려준 거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에서 대손, 실제로 못 받게 되면 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꽃이다. 잘 됐다.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주지 말랬지. 그죠? 그래서 이 40원 채권 회사가 대손 처리한 것 중에서 10원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대손된 거래요. 그럼 세법상 대손금은 당연히 30원만이겠죠. 10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 유보가 나오겠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줄까요?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줄까요? 여기 대손금 40으로? 시험에는 예로 줘요. 예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다 이렇게 줘요. 그럼 여러분들 예로 돌릴 줄 아셔야 돼. 그래야 세법하고 비교된단 말이에요. 분계가. 그래서 그래서 꼭 회사가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고 하면 대손금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실게요, 여러분. 다시 여기. 거의 한 5분만 참으시면 돼, 5분만. 자, 보시면 할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대손충당금의 설정이죠, 맨 아래 거. 근데 우리 아까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거죠. 그럼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대손충당금의 설정도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얘는. 결산조정사항. 우리 항상 결산조정사항은 뭐가 있어요? 한도가 있죠, 한도. 그렇죠? 결산조정사항 한도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한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이라고 가정의 가정. 그렇죠? 그래서 요게 한도. 그렇죠? 가정의 가정. 그럼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 한도는 100원이잖아요. 100원인데 장부에서 120이나 설정했죠. 20을 더 설정했어요. 자, 그래서 송금, 불산입. 얘는 대손충당금의 유보죠, 여러분. 채권의 유보가 아니라 위쪽은 채권의 유보잖아요. 여기는 대손충당금의 유보죠. 됐고요. 이렇게.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나와요. 뭐냐면 여기 화면.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가 단기라고 가정할게요. 여기가 단기, 이제 단기. 그럼 여기가 단기면 위쪽은 이제 전기가 돼버리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단기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총액범이니까. 단기의 총액범은 또 단기 말에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해야 돼요. 설정해야 되니까 무조건 기초에 이 설정액을 다 환입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장부는 얼마를 환입시킬 거냐? 120 환입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보시는 거 보충법은 우리 환입 안 하잖아. 1월 1일 날. 네, 우린 총액법으로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부에서는 전년도 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한 120원을 다 환입할 거예요. 맞죠? 근데 세법은 얼마만 환입하냐면 한도가 100원이었으니까 100원만 환입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회사가 20을 더 많이 환입했죠? 세법은 100만 환입해야 되는데
장부에서 120이나 환입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입금, 불산입. 그 다음에 대손충당은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시기 편해요. 세무종이니까. 여기는 우리가 자산의 차감 계정 이렇게 하면 머리가 더 아파요. 그죠? 그래서 부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되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환입, 요거 추인입니다. 추인. 여기다 쓸까? 자, 여기.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있죠? 여기 120.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20 있잖아, 20. 요거는 우리가 단기의 유보 추인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보세요. 여러분, 요거 보시면. 이거 대손충당금의 차이죠. 대손충당금이 어디가 많아요, 지금? 장부가 많잖아요. 장부가 장부가 20이 더 많죠. 20이 더 많은데 기초에 무조건 어떻게 해요? 다 환입하고 시작하니까 1월 1일 되면 장부랑 세법이 둘 다 대손충당금 0부터 출발해요. 그럼 차이가 기초 바로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1월 1일 날 전부 다 환입할 거기 때문에 차이가 완벽하게 바로 해소가 돼버려요. 해소가 되니까 바로 추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방금 사료들 20이잖아요. 얘는 무조건 총액법에 따르면 과다 환입이 돼요, 장부에서. 그렇죠? 얘를 입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화 보이시죠? 이거 걸면은요, 컴퓨터가 이렇게 유보 감소를 걸어요. 추임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단기 초에 무조건 환입을 한도 초과니까 장부에서 과다 환입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유보 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알죠?